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자백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야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구나 시원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0번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에 범인이 잡혔던 유일한 사건인 8차 사건. 그러니까 이춘재의 범행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8차 사건도 이춘재 본인이 저지른 거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만약 이 자백이 사실이라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19년 옥살이를 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이춘재의 자백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8차 사건의 진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요, 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옥살이를 한 윤모 씨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윤 씨는 19년 옥살이를 하다가 모범수로 석방이 된 상태거든요. 따라서 그의 행적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던 기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분은 옥중 인터뷰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직접 확인을 해보죠. 전 시사인 기자입니다. 신호철 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 기자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8차 사건 범인으로 알려진 윤모 씨를 만나신 건 언제입니까? 2003년 5월이었습니다. 2003년 5월. 어떻게 면회를 갈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영화가 나왔고요. 살인의 추억. 네, 그 영화가 개봉할 즈음이어서 굉장히 사람들 관심이 많을 때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당시 화성 경찰서를 갔는데 얘기하다가 8차 사건은 이미 모방 범죄로 잡혀 있다고 알고 있어서 예. 혹시 그 사람이 나머지 범죄도 다 한 게 아닐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찰은 절대 안 해서 자기 며칠 전에도 면회를 했는데 예. 걔가 이상한 헛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며칠 전에도 면회 갔는데 그 8차 예. 범인이 이상한 헛소리를 고 있더라. 예. 그래서 그 헛소리가 뭔가가 궁금하셨던 거군요. 예, 근데 경찰은 굉장히 그 내용을 잘 자세히 안 하고 예. 뭔가 걔는 뭐 걔 만나지 마라, 걔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해서 더 궁금해져서 그래서 면회를 가보게 됐죠. 자, 윤모 씨를 만나러 감옥으로 갔습니다. 첫 질문을 뭐라고 던지셨어요? 어차피 무기징역이고 그 공소시효 끝난 것 중에서 혹시 뭐 당신이 아는 거 없냐 그리고 혹시 당신이 관여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꺼냈는데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좀 속 시원하게 예. 털어놔라. 그 공소시효 이미 끝난 1, 2, 3, 4, 5, 6 중에 당신이 한 거 없냐 이렇게. 예, 그랬더니 자기는 뭐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8차 사건도 자기가 한 게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너무 당당하게 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8차 사건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미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예, 한 15년 좀 살았죠,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아니 당신이 지금도 15년을 옥살이를 하고 있는 지금도 무죄라고 생각하면 예. 그때는 왜 강하게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왜 인정하고 옥살이까지 하게 됐느냐? 이런 거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았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자기가. 근데 수사 과정에 자백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뭐 어떻게 다녔는지를 물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더라고요. 구구절절히 다시 그때 상황을 묘사하기 싫다고 해서 좀 그게 좀 아쉬웠고요. 제가 재판에서 왜 졌냐고 물었더니 제가 돈 떴고 빽돈 놈이 뭐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었나 억울하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뭐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윤모 씨의 성격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인상적인 게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말을 할 때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상상하는 어떤 선량한 억울한 피해자의 그런 절박함 이렇게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재판에서도 불리했을 것 같은데 그 말하는 투가 약간 빈정거리듯이 툭툭 내뱉는 그런 어투인데 이게 아마 그 듣는 사람의 설득력을 좀 떨어뜨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니에요 이렇게 툭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정말 아니면서 이렇게 감정 이렇게 그런 식의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선량한 피해자 진짜 안 했어요 억울해요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군요. 근데 계속 대화를 하면 또 이제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했었거든요. 교도소에서. 그 면회 이후에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그때 이제 반복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자기 무죄를 주장했으니까
그대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할 때 뭐 신변 잡기적인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전화로. 예. 근데 굉장히 외롭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분이 뭐 다른 이렇게 많은 뭐 열심히 누가 면회를 해주거나 이렇게 그래서 외부와 소통이 잘 되는 분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자세한 진실은 이제 밝혀지겠죠 수사 과정에서. 예. 뭔가 정말 외롭고 할 얘기 있어도 들어주는 사람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게 짐작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춘재하고 너무 대비되는 것 같아요. 이춘재는 착한 아들이었다, 착하다는 다 그러고 지금 있잖아요. 예. 그 전 반대되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아주 뭐 좋고 믿을만한 사람 이런 평을 받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도 뭐가 진실인지가 헷갈려서 그냥 바로 경찰에 찾아와서 얘기를 막 꺼냈는데 면회 갔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 어떻게 된 거냐, 뭐 수사해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찰 쪽에서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걔가 정말 이상한 또라이다. 또라이라고 했었어요. 또라이다. 걔 또라이다. 예. 그래서 좀 헷갈렸어요. 진실이 뭔지가 그때. 근데 제가 뭐 지금 새로운 증거가 전혀 나오지도 않아서 무슨 재심을 해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사람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도울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없고 외로웠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상태. 지금 이제 이춘재 이 자백을 듣고 나서 딱 듣고선 느낌이 어떠셨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실을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제 몇 주 뒤면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이춘재가 범인이고 이분이 범인이 아니라면 약간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그때 좀 더 이분 얘기를 귀로 듣고 만약 이분이 범인이 아니라면 참 나중에 찾아뵙고 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찹찹한 생각이 드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신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8차 사건의 범인 윤모 씨와 옥중 인터뷰를 2003년에 했었던 신호철 기자 만나봤습니다. 이춘재 자백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이 신빙성에 대해서 범죄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춘재가 그러니까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수사가 지금 꼬이고 있는 건데 아주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춘재의 그 자백을. 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연쇄살인범들 특히 사이코패스들이 자신의 범행을 이렇게 과대 포장하기 위해 가지고 영웅 심리 때문에 남이 했던 거 뭐 예를 들자면 유영철 같은 경우에 정남규가 했던 것도 내가 했다. 그렇죠. 해서 사실은 처음에 자기가 한 거 말고도 또는 이제 뭐 실제 사건이 아닌 것도 더 많이 죽인 것처럼 막 이렇게 간혹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허세 부리는 거. 뭐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뭐 이러면서. 그런데 보통 그런 허세를 부리는 이제 필요를 느끼는 것은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때 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효가 다 끝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춘재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받을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뻔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사선상에 혼선을 준다거나 경찰을 골탕 먹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영웅 심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영웅 취급은 어디서 합니까? 대부분 언론에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무기수이고 더군다나 지금 자기 사건과 연관돼서 언론에서 어떤 종류의 이제 그 기사화가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입장에 지금 놓여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웅이라 하면 우리한테나 영웅 취급을 받는 거지 다시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영웅이 돼봤자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허세 부릴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정말 뭐 진정 신뢰관계를 잘 형성을 했으면 이 사람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유는 지금 이 프로파일러들과의 신뢰관계 예컨대 이제는 털고 가자. 이분이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인생의 말년을 앞에 두고 더 이상 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지기 싫다. 이렇게 아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든 심경의 변화 때문에 이제 수사에 협조하려는 이런 태도, 자발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 후에 8차 사건의 범인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찾아보니
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 씨를 만난 사람이 몇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그 신호철 기자도 있고 MBC 기자도 그때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동일하게 한 얘기가 억울하다. 내가 안 죽였다. 가혹행위 혹은 고문이란 표현을 썼어요. 고문당했다. 그래서 자백 안 했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이 윤 씨가 옥중에서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관행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지. 지금 이 윤 씨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제 피해를 당해가지고 결국 사법 피해자가 된 건지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 모르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외국의 이제 연구물들을 따르면 보통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허위 자백 사건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억울한 과거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사형수나 무기수가 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노센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런 이제 연구물들에 따르면 그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히 허위 자백을 해서 그 강압적인 수사의 현장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열망을 더 간절하게 한답니다. 당장 좀 피하고 싶은 이 상황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취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가족도 제대로 된 뭐 지지 가족이 없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통스러운 수사의 과정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증거가 나온 걸 보니까 그 채모였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에 티타늄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 윤 씨가 그런 공장에서 근처 공장에서 일을 했고 이 사람의 채모에서도 티타늄 성분이 많이 나왔다.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 족적이 비슷했다. 요런 거가 증거가 됐다고요. 결정적인 건 이 자백이었고 경찰 수사 당시 자백. 네. 어떻게 요 정도는 어떻게 보세요? 티타늄이라는 건 DNA와 같은 그런 과학적인 수사 기법은 아니고 예컨대 이 사람이 농기구 업체에서 이제 근무를 했잖아요. 아마도 그 농기구 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다 티타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환경에 근무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공통 분모인 거지 A라는 사람을 특정하는 증거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아마도 혈액형이 B형이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혈액형도 B형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당시에 뭔가 좀 오류가 있었던 그런 범위 안에 이 사람이 속했는데 농기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 피해자의 오빠와 이 사람이 뭐 학교 동창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종류의 예컨대 면식,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 이런 걸 가질 개연성이 있다면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 라는 가정에서는 뭐 크게 틀린 가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우나 문제는 혈액형을 잘못 검출을 했고 족적도 잘못된 것이고 이제 와서 보니 이 사람을 특정했던 그 모든 사실들이 지금 실제 이 사건의 범인일 개연성이 높은 이춘재와는 완전 180도 다른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다시금 이제 재수사를 해서 일반 재심 사건처럼 재심 사건 몇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도 역시 이춘재가 어디까지를 저질렀는지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